제일 고민인 게 직업군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직업군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네 좋아하는 거 해라. 네가 잘하는 거 해.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제까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퇴사한 지는 한 2개월 정도 네. 되셨네요. 그러면 일단 그때 생각을 알려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확실히 올해가 네. 변화가 좀 필요한 해기는 해요. 네, 제가 좀 새로운 걸 많이 좋아해요. 전사들의 특징이죠. 지금 이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또 변화할 거니까요. 그것까지 생각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미래 설계를 못 하겠는 거죠. 본인 자신에 대해서 먼저 뽑아볼게요. 뽑고 싶은 만큼 뽑으세요. 아, 묻고 싶은 거요? 자극자. 네. 확실히 마음이 우유부단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돈을 잘 버는 일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갈등도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정적이고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타협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결정 내린 게 현실적으로 먹고 살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찾는 거예요. 숫자 5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연구해 낸 거예요. 그게 맞는 것 네. 같아요. 지금이 제가 마냥 좋아하는 걸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안 되는 걸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게 애가 혹시 몇 살인가요? 11살이라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내가 없었어요. 네. 그냥 진짜 이게 뭐 물론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근데 엄마들도 요즘에는 자기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엄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상희님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이 아예 없었다는 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모르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물론 찾으려고 오셨긴 하지만 만약에 막상 찾아도요, 자꾸 과거나 좀 매였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계속 보는 것도 있기도 하고 못 챙기는데 계속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돼요. 그냥 애들 먼저 케어하고 내 거라 하려고 하니까 내 거 할 시간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뭘 잘하냐? 활동하고 내가 많이 돌아다니는 걸 해야 돼요. 본인은 활동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성향이에요. 활동하셔야 된다고. 근데 보통 이런 성향의 특징이 뭐냐면 집에만 있잖아요. 우물로. 그리고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입이 자꾸 막혀요. 제가 경험해봤던 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걸 터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좀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는 일이었으면 좀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일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본인이 순위 보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세무직고 공무원 하시려고? 근데 공무원 안 맞는데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안 하면 해보자. 일단 본인에 대한 거 생각하면서 본인 생각하면서 한 2장 뽑아보세요. 공무원은 안 맞아. 그러면 또 그만둘 생각을 하고 이것도 반복이에요. 어차피 이것도 반복하실 거고 정말 내 능력 과수로 해서 누구한테 도움 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그걸로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영업직도 그때 예전에 하셨던 게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그만두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제가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안 맞아요. 하고 지금 하면은 10년, 20년 정도만 하고 20년 못 채워요. 길어야 4, 5년이에요. 그렇게 채우고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완전 바꿔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변화라고 해가지고 올해 뭔가 바꿔야 되는 시기긴 해요. 근데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완전 깨버려서 완전 변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계획도 좋아요. 계획도 좋은데 계획이 아니라 그럼 100%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고 싶은 걸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생각해놓고 거기서 1순위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네. 이제 그러면은 조금 오래 갈 직업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공문제 얘기했죠. 길어봤자 4, 5년이라고. 아니면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요. 그럼 그랬을 때 그럼 또 찾아야 돼요. 그럼 또 이 일이 또 반복돼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조금 맞을지를 맞을까? 포커싱 바꾸고 하세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거. 근데 그 전에 영업직도 사실 내가 하는 대로 하지만 저 윗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해요. 뭐 해봤자 3명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내 혼자 하기는 하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2사람 있거나 약간 이런 일을 하면 좋거든요. 자영업 같은 게 훨씬 낫죠. 이제 그냥 하려면. 근데 되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다, 그렇죠? 네. 근데 뭘 또 이거 말고 또 뭐 하고 싶어요? 이걸 그냥 뭐 새로운 게 나오면 그냥 하고 싶은 게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고 이제 가능성을 사실 보는 거죠. 이렇게 가서 되면은 좀 다녀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진짜 내가 사업에 맞으면 사업으로 나중에 아이템을 찾아서 나가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아이템을 못 찾았어요. 일단은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전차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최소한의 것만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들였어. 그럼 딱 그 엑기스나고 다시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끝맺음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야지 쉽게 안 끝내요. 그래야지 거기에만 오로지 올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상인님이 찾는 거는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가져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깊게 파고들고 그걸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그거 했을 땐 저는 돈 진짜 많이 버실 것 같은데. 네. 저에게 사업의 기질이 보이니까 아이템을 가져온나 그러면 사업에 대한 그런 방향은 제시를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타로를 접한 거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어. 잘하는 거요? 네. 사람들 매료시키는 거예요. 영업직인데. 그렇죠. 그런 영업직이나 내가 말로써 사람들한테 말을 잘해요. 내 말을 잘하는데 이거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직업인 거죠. 그리고 선입견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가 나랑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너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성향이 원래 그러세요. 근데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말로써 왜냐? 본인이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나는 이걸로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근데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니까 나도 이걸로 토대로 남들한테 마음의 위안을 또 해주고 싶고 내가 그렇게 일을 겪었던 게 내가 상담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만약에 그 경험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누굴 상담해줘요. 그래서 이 과거의 것들은 전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다 밑거름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뭔가 부족한 부분이니까 아픈 부분을 먼저 보고 영업직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 만큼 벌어가고 영업직을 할 때도 사람 만나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인님은 겪어보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그러면서 나한테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영업직 쪽이나 말하는 직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영업직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말하는 직업을 내 거로 온전히 할까 고민이 좀 되기는 해요. 어떤 분야가 더 맞을지. 너 직업 상담사 해볼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직업 상담사? 그게 이제 뭔지 모르는 감이 없잖아요. 이게 제가 언제쯤이면 완전히 제 일을 할 수 있을까가 판명이 안 되는. 아직 안 움직여봤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직업이 많이 바뀌고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해오셨잖아요. 그런 직업 상담도 잘 맞죠.
왜냐? 내가 고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로 카드는 항상 현재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시작을 안 하고서는 딱 정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음. 일단은 한번 뽑아보긴 할게요. 언제쯤 온전히 나의 일을 할까? 안정적으로 온전히 내가 진짜 그 하나만 하면서 딱 한 장 뽑아볼까요? 저는 마음만 먹으시면 1년 안에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했죠? 올해 변화의 해라고. 올해 변화의 해고 네. 상인이 내년이 네. 이제 저희가 생년월일로 이제 해운도 봐요. 네. 완전 바꿔서 정말 내가 네. 하고 싶은 거 그거를 골라서 이때부터 실행을 좀 하시고 네. 이때부터 이제 내 걸로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또 가능하다고. 길면 뭐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겠네. 10년이요? 이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빨리 마음 먹고 이렇게 변화 시기가 왔을 때 이게 그거에 내가 운이 들어왔는데도 그 운을 모르고 아니면 혹시나 알긴 알지만 이렇게 기회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는 것도 내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타로를 하고 네. 해운까지 알려줬어. 근데 이걸 아. 놓쳐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또 네. 이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또? 그럼 이때까지 기다리면 또 10년이 기다려야 돼요. 지금도 10년 지났는데. 또 10년 기다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네. 이게 터닝 포인트 카드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네. 말하는 직업. 음. 말로써 사람 만나는 직업.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영업이나 상담이겠죠. 네. 영업이랑 상담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일 쉬운 걸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네요. 제일 쉬운 거보다는 이거 좀 편안한 것만 찾으면서 내가 뭘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살짝 네. 힘들더라도 내가 정말 장기전으로 보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네. 그냥 조금 유지를 하고 멀리까지 보는 거죠. 이렇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요. 네. 지금도 힘든데 나중엔 안 힘들 것 같니? 그게 10년이 지났어. 지금 안 하면 못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네가 지금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다고 했지만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게 내년은 안 그럴 것 같아? 내 후년은 안 그럴 것 같아? 상황은 누구나 다 힘들어. 하지만 거기 안에서 잠을 좀 줄여가면서까지라도 좀 하고 좀 현실적인 거에 좀 눈을 맞춰서 좀 멀리까지 본다면 그게 오히려 더 맞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해요. 저도 옛날엔 막 못 그랬어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도 힘들고요. 자기 맨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힘드니까 뭐라도 그냥 변화를 한번 줘보자. 그게 저는 이 시기였어요. 네, 제가 재작년에 이랬거든요. 그 심리 상담사 쪽도 연결된 게 제가 그런 학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하려면.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사이버 대학을 가서 심리 상담사를 따고 그 다음에 애들을 보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 조금 둘러가는 느낌이지만 다 필요한 과정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까? 그것도 말하는 직업이라고. 그쵸. 맞죠. 네. 사람의 심리를 파악을 해서 아니야, 뽑고 싶은 만큼 뽑으세요. 내감자한테 다 맡겨야지. 하고 싶은 대로요? 역시 욕심은 있어. 근데 욕심은 많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사람의 심리에 대해 파악을 하니까 근데 나는 어땠지? 나는 이랬나? 그러면서 한 번씩은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있을 거고 한 번씩은 쉬려고 하는 시간도 아마 있을 거고 근데 그거 외에는 정말 다 잘하실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의문? 네. 그건 항상 내가 나의 능력은 무엇일까? 네, 그건 늘 항상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심리를 배우면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네. 깨닫는 것도 있겠죠.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것도 아마 깨달을 수도 있죠. 하셔도 좋아요. 근데 하셔도 좋은데 본인이 외로운 직업이 될 거라는 거. 그건 있죠. 아무래도. 그쵸. 남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외로움이 본인이 선택한 외로움이에요. 이게 원래 상담직이 원래 보통 그래요. 이제 네.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내 남자들이랑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계속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면 내가 에너지가 다 빠지기 때문에 네. 혼자 있어요. 혼자 있고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선택적으로 본인이 고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일 마치고 나면 뭐 친구들이 만나서 놀자고 해도 잘 안 나가요. 왜냐면 나는 이미 기가 다 빨렸어요. 네. 그리고 나 내일 또 상담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만나서 에너지를 허비할 시간이 없는 그래서 차라리 그 에너지를 축적시켜 놓고 네. 내일 상담할 때 쓰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나를 고독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원래 상담사로서의 사명감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과정이 더 화목해지실 거예요. 아이들도 지금 상희님한테 조금 더 마음을 열 거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대신에 네. 그건 있겠죠. 나로서 그게 된 거니까 나는 조금 버거울 수는 있겠죠. 물론 결과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바꾸기까지가 네. 이렇게 고독한 선택적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니까 음. 제가 영업직을 안 한 이유도 그중 하나거든요. 음. 집이 문제가 되니까요. 음. 집은 바꿀 수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은. 네, 이거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만두기 마음먹은 그렇죠. 중 하나. 네, 그래서 이 선택을 사실 회피했어요. 상담사를 해도 분명히 그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사들끼리의 모임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데 가입을 해서 나가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이제 얘기를 듣게 되고 오히려 그 외로움을 즐기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외로움을 즐길 것 같아요. 제가 저거를 배우면서 소소한 알바를 할 수 있을까요? 소소한 알바? 네. 어떤 알바? 그냥 닥치는 대로 왜냐면 저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생계. 그것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단기 알바는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단기 알바요? 네. 근데 막 알바 한 번 할 때 길게는 못 하실 것 같고요. 뭘 하든 간에 하시긴 할 것 같네요. 네. 근데 그 알바도 굉장히 다양하게 또 하실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깊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알바도 내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그 알바를 구할 때도 이건 나한테 이럴 것 같고 저건 저럴 것 같고 그럼 이게 알바가 뭐가 맞을까 또 그걸로 또 상담할 것 같아. 어떻게 하다 보니 왜냐면은 전차가 원래 그래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다 생각이 많죠. 제가 이렇게 눈으로 계속 보니까 상희는 지금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에 뭐가 그렇게 많으세요?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남편이랑 좀 나눠서 하면 안 돼요? 왜 혼자 다 해요? 남편은 솔직히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쵸? 하면 되지. 이게 답답한 소리죠. 저한테. 아니 남편분은 양양생명월이 어떻게 돼요? 성향이 광대거든요. 네. 맞아요. 해보셨어요? MBTI가 연예인 있죠. ESFP? 네. 저랑 안 맞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고. 그래서 둘이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네.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돌진하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멈춰가지고 잠깐만 네, 해보는데 얘는 아니야 그냥 무조건 가 이거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희님이 훨씬 더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은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이성향이 아니라 4번 황제 성향이었거나 그랬으면 오히려 지금 바뀌었을 거예요. 머리를 좀 비우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게 맨 첫 번째예요. 일단 지금은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 이건 현실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지만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거는 내가 머리 비우는 시간. 그래서 저는 그걸 단 일주일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항상 너무 머리가 빼곡하게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어요. 없고 지금도 왔는데 물론 나의 직업에 대해서 오기는 왔어요. 근데 얘기하는 내내 비워야 채워진다고요. 근데 비워야 채워지게 꽉 찬 상태에서 내가 자꾸 뭘 더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원래 잘 될 수 있거든요. 저 한 달 지내서 많이 비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더 비워야 돼요. 이제까지 쌓아온 거에 비하면 진짜 이게 비운다는 게 뭘 비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비워졌어요. 하나도. 아,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하나도 안 비워졌어요. 진짜요? 네. 아 근데 그게 머릿속은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내 마음과 머리는 다르죠. 이제 마음을 비웠다면 머리도 이제 조금 아, 비우고 나중 것까지는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음. 못 맡기겠어요. 음. 왜냐면요, 네, 제가 지락펴락해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랑 머릿속을 좀 비우고 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지금 아직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아까부터 계속 카드가 양쪽이 다 주고 있는 카드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뭔가 딱 네. 확고한 카드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많으나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노트에다가 내가 해야 될 것도 적어두고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두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서 순위를 써내려가세요. 원래 전차들이 원래 계획이 없는 게 일단 머릿속에 계획은 많은데 막 MBTI J처럼 그렇게 계획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MBTI가 바뀌어도 P는 절대 안 아, 바뀌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내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 그 성향 이런 것도 애기들 성향? 네. 그다음에 뭐든지 다 열심히 하려 하고 완벽주의처럼 하려 하고 그다음에 성격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철맞겠지. 이게 첫째는 근데 그 대신에 네. 정이 많다는 얘기. 네. 정이 많고 굉장히 착해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인기 되게 많아요. 첫째는 아마 조금 나중에 네. 좀 크고 나면은 친구한테 인기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이 많기 때문에 친구한테 그냥 다 잘해줘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면 다.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끓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주변에 친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근데 완전 정반대예요. 저 돈 많이 벌어야 되네요. 그죠? 띠돌림인데요. 근데 첫째 아이는 솔직히 약간 좀 답답해요. 약간 본인이 답답함을 느껴요. 뭔가 이 틀이라는 데서 벗어나고 싶고 아니면 내 삶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좀 많이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아빠 성향을 닮아서 풀어지는 한없이 끝없이 풀어지는 게 보여서 제가 조금 프레임을 많이 강요해요. 그게 너무 답답하대요. 네, 답답해해서 저한테 표출을 하지만 제가 다시 진업을 하죠. 어떻게 보면. 참고 있는 거 진짜 많아요 지금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든 아니면 지금 본인 생활에서든 저는 이거 참다 병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지금은 냅두세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 이게 엄마 마음은 그렇지. 왜냐면 한없이 풀어지니까 너 커서 뭐 될래?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풀어지다가도 본인 거 챙기긴 챙겨요. 완전 풀어지잖아요. 예술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틀을 깨버려야 돼요. 네. 풀어주면 네. 더 낫지 않을까? 더 본인의 에너지나 그런 거를 발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해야 될 거 이렇게 정해서 하긴 했거든요. 근데도 답답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방금 상희님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거 정하라고. 네. 본인은 안 하고. 말로써 해 하는 것보다 엄마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네.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할 때 맨 처음에 제가 상담 먼저 해드리거든요. 네. 그게 제가 이렇게 상담하세요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제가 보여드리는 게 더 나아요. 둘째. 둘째는 별 걱정이 없나 보네요. 네, 둘째는 너무 걱정이 없어요. 편해요 그냥 얘는. 네. 둘째는 그냥 편하네요. 편하고 엄마가 좋아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아. 네. 이렇게 아빠가 화내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거는 진짜 만약에 엄마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진짜 이유가 있는 화라고 생각하고요. 아빠가 화를 내면 쓸데없는 네, 그걸 너무 잘 알아서 그게 티나서 제가 뭐라 하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얘가 지금 되게 편하고 그냥 되게 사랑스러운 상태예요.
네. 얘는 조금 가르쳐야 될 게 많은 것 네. 같은데 어. 쟤는 알아서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엄마 눈엔 그렇지. 근데 또 아빠 눈엔 또 다르겠죠. 아빠 눈에는 그렇게 하면 되죠. 아, 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특히 첫째 같은 아이들은 정에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쉽게 상처받아요. 네. 좀 제가 모질게 말을 좀 한 거에 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다행이라서. 근데 그게 정말 돌아왔는지가 의문이에요. 그게 정말 내가 엄마라서 그냥 엄마 앞에서라도 이러는 건지 진짜 그 아이의 정말 실제적인 마음은 어떤지가. 봐봐. 봐봐.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봐봐. 조정하지 말라니까. 조정하지 말래요. 둘째는 오히려 반대로 너 좀 나가서 놀아. 아, 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얘가 8살인데도 8살 같지 않은 8살이기 때문에 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거나 자꾸 안에 틀에 박혀 있으려고 해요. 애들은 좀 놀아야 되기 때문에. 네. 첫째는 정말 조정하지 마세요. 조정 당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 네. 안 돼요, 안 돼요. 아, 얼마나 답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억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째는 네. 약간 제 생각을 약간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약간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내가 서포트 해준 건 6학년까지. 그게 제 맘대로 해. 이 마음이라서 그때까지만 좀 잘해놓고 그 다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도 이렇게 답답해하고 안 하면 나중에 어떡하지? 진짜 엄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무래도 저랑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뀔 거예요. 더 빠르게 바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리타분한 틀에서 애들을 갖춰놓게 몰라요. 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쯤에는 자기 하고픈 걸로 먹고 사는 세상이 될지. 조언가. 이거 라방에서 봤었죠. 네, 맞아요. 원하는 대로 이룰 거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는 저는 이거 우선순위 정하는 거 빨리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말은 눈물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힘들었고 내가 많이 참았다. 겉으로 티가 안 나지. 근데 겉으로는 안 나는데 내가 그만큼 많이 쌓아왔다는 거죠. 이게 전자들의 특징은 겉으로 봐서는 되게 밝아요. 근데 밝은데 속으로는 울고 있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거 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네. 아주 속상할 때는. 그쵸. 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따라줄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게 나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만 간절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차라리 내 혼자 몸이면은 상관없는데 그냥 내 입맛대로 하면 되는데 내 혼자 몸이 아니까 나는 벌써 이만큼 마음은 이만큼 가 있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가 뒤죽박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난 여기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난 여기 맞춰주기도 해야 되거든. 네, 혼자만 바쁘죠. 자택장가. 그러니까요. 그게 답답하죠. 나는 잘하고 싶은데 노력해도 잘 안 되고 간절할 때 잘 안 될 때 가끔씩은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그런 생각도 아마 들고. 근데 오늘 뭐가 문제인지는 찾았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조금 너무 빨랐다는 거. 빨랐기 때문에 그냥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마음을 좀 비우고 머리도 좀 비우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게 아마 채워질 거. 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네.